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국민의당 당내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심리적 분당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원인이 뭔지, 당의 진로는 어떻게 될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얘기는 이경재 논설위원 그리고 김남규 정책위원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오늘 토론 주제에 담은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국민의당 내부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갈등의 시작은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면서부터다.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은 당원들이 배제된 당 지도부의 일방적인 통합 논의에 불만을 드러냈고 양측은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 이후로도 안철수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의지를 계속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일부 의원들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분명한 선을 그으며 양측의 의견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21일 국민의당은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정치권은 이 자리를 통해 당의 갈등 수습이 봉합될 것이라 보고 있지만 그간 깊어진 감정의 골이 쉽사리 수습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높아지고 있다. 심화되는 국민의당 갈등, 그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본다. 네, 내용 보면 이 한마디로 이 국민의당 당내 이 갈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안철수 대표와 유성엽 의원이 이 SNS 등을 통해서 서로 이 비수 같은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국민의당 당내 갈등을 상징하는 듯한 이 내용이어서 그 내용 좀 다시 한번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예. 안철수 대표가 이 외국을 방문하는 중에 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는 듯한 이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유성엽 의원이 이 정패청산을 반대하는 듯한 안 대표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중대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안철수 대표 싫으면 당을 떠나라 하는 듯한 말로 응수를 했죠. 그리고 나서 유성엽 의원 다시 한번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과 자질을 문제 삼았습니다. 예. 글쎄요, 이 당내 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그런 언쟁이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경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 이제 국민의당이 이렇게 된 데까지는 참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작년 1월 당이 출범할 즈음에 국민의당 지지율이 한 2, 3%, 더민주당이 한 25% 정도 돼 있는데, 불과 1년 남짓 지나면서 급전직하되어 오늘날 5%, 6% 또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심리적 분상 상태에 이르는 거죠. 원인은 몇 가지 볼 수 있겠지만은 제가 크게 볼 때는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예컨대 8월 24일 전당대회 이후에 어떤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봉합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면서 낮은 자세로 당을 꾸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걸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그래서 떠날 사람 나가라 이런 식까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리더십 문제랄지 소통 부재랄지 가장 큰 원인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출범 당시부터 줄곧 문제가 되었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과연 중도 통합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런 정체성이 이념적 스펙트럼이 과연 현실에 맞느냐, 특히 예.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에서 과연 맞느냐. 예컨대 개성공단 재개 반대를 할지, 사드 배치 문제가 또 반대했다고 찬성으로 돌아선 문제랄지, 또 여러 가지 재부 조작 사건 문제, 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계 설정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드러나면서 과연 국민의당은 뭐냐, 이런 정체성 문제가 제기됐고, 그러면서 존재감이 없어진 거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이에서 차별적인 이념이나 정책의 차별적인 걸 보여주지 못하고 어떤 그냥 물타기식으로 이렇게 예. 또 가열적으로 또 비판하고 예. 호남을 기반한 정당으로서 어떤 역할도 못하고 예. 이런 모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지율 5%, 6% 또 당내 갈등이 폭발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국민의당 이 현재의 모습 어떤 것이 원인이 됐나라는 그 진단을 해주셨고 그리고 현실의 모습까지 좀 말씀해 주셨는데 나중에 좀 더 풀어서 얘기를 더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저런 조금 전에 말씀 소개해드렸던 안철수 대표와 유성엽 의원의 저런 언쟁 이후에 조금 잠복돼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과연 이게 이제 계속 진정이 잘 될 거냐 아니면 갈등 봉합이 잘 될 거냐 아니면 계속 당내 갈등이 분출하는 상태가 이어질 것이냐 그 전망이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국민의당 박지원 그 최고위원과 인터뷰를 잠깐 해봤습니다. 그 내용 잠깐 한번 볼까요? 저는 갈등 진정이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갈등이 진정됐으면 하는 것은 이제 안측의 희망사항이에요. 예. 네, 뭐 호남이 어디 가겠냐, 뭐 그래봤자 뭐 투덜거리다 말겠지. 그게 이제 이번에는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국민의당의 호남 본진들은 기존의 그런 호남이 전략적 투표를 하면서 항상 희생하고 호남의 문제를 제시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다당제를 하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억지로 뭐 정체성이 다른데 한 당 안에 억지로 꾸겨서 같이 할 필요가 없이 정체성에 따라서 당을 만들고 그 당들 간의 어떤 협치나 뭐 연대나 뭐 다양한 그런 어떤 결합에 의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다당제이기 때문에 굳이 정체성이 다른데 굳이 한 당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다당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그냥 갈등을 진정해서 어떻게 가자라는 것이 좀 어렵고요. 박지원 최고위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잠깐 들어보셨는데 갈등을 좀 그 봉합해보자고 오는 21일 날 의원총회를 국민의당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잘 될 것이냐 여쭤봤더니 박지원 의원은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어렵다. 물론 이제 박지원 의원은 개인 생각이긴 하겠지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당이 이제 끝까지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당장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통합론을 주장하는 안 대표와 이에 비판하는 반대하는 또 의원들 이 사이를 보면 통합을 통해서 그 선거 국면을 돌파하고 주도권을 잡아가려고 하는 이쪽에서는 안철수 대표 그룹에서 이게 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호남 의원들, 호남의 지지 기반을 두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통합 자체가 자기 정치 생명을 끝내는 일이거든요. 예. 이건 봉합되거나 타협될 수 있는 지점이 아니에요. 통합론을 가지고 보면. 통합론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한다고 하면 거의 분당 사태까지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잠시 진정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계속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통합론만 놓고 보면 그렇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통합론도 어떻게 양쪽이 시너지 효과를 올리면서 내년 선거와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무슨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 바른정당과의 정치 역학적인 수를 합치는 정도의 이야기 외에는 지금 확대될 수 있는 어떤 비전이라든지 선거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없거든요. 이런 상태 속에서 어떻게 봉합이 되고 진정이 되겠습니까? 박지원 그 조금 전에 그 최고위원 얘기 중에 정체성이 다른데 굳이 한 당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확대 해석을 보면 궁극적으로 분당으로 가는 게 옳지 않느냐 뭐 이런 확대 해석도 좀 가능하기는 한데요. 맞는 말이죠. 그 색깔이 다른데 합친다고 해왔다 동의도 못 얻을 것이고 또 국민적 이해도 못 얻을 것인데 그걸 과연 그 무리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인데 하지만 이제 현실 정치를 놓고 보면은 내년 지방선거가 불과 7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바른정당은 이미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문을 닫아버렸어요. 갈 길이 없고 이제 국민당한테 이제 뭐 애가르는 수준밖에 지금 안 된 수준이고 11명 의원밖에 안 되고 국민당이 키를 쥐고 있는데 국민당이 좀 넓은 자세로 넓고 깊은 자세로 대응한다면은
연대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20일 날 뭐 끝장 토론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 앞서서 16일 날에는 바른정당 의원, 국민의당 의원이 함께하는 국민통합 포럼이 있어요. 거기에서 아마 세미나를 통해서 그동안에 갈등이 있었던 사안들에 대한 조율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고 끝장 토론에서도 아마 사전 조율을 통해서 햇볕 정책이랄지 뭐 정체성 문제를 좀 조율해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아마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워낙 절박하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조율을 통해서 선거연대 정도 또 정책연대 정도는 합의를 이루면서 12월 중순쯤에 왜 12월 중순이냐면은 유승민 대표가 한 달 내에 뭔가 중도개혁을 이뤄내겠다고 한 시점이 12월 중순이란 말이에요. 12월 중순까지는 선거연대 정책연대 정도였던 합의는 이루지 않겠느냐. 이때 문제는 과연 호남의 중진이랄지 호남을 기반으로 의원들이 과연 동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안철수 대표 쪽의 진영에서는 호남의 이런 중진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껴안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일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현역 그 국회의원들한테는 당장 내년 지방선거가 지금 발등했던 떨어진 불 아닙니까? 근데 안철수 대표의 현재 상태로는 이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지방선거 전에도 서로 충돌할 개연성, 그러니까 이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문제는 내연하면서 계속 끌고 갈 겁니다. 큰 틀은 선거연대 정책연대에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당내 그 벌어져 있는 그 틈새를 완전히 봉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생존을 위한 어떤 양보 또 같이 가는 어떤 그런 모습 행태를 보이면서 지방선거까지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통합은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이제 국회의원 본인들의 문제가 달린 총선을 앞에 두고 있단 말이죠. 그때 가서 통합 문제가 본격적으로 들면서 깨지든 합치든 다시 한번 또 문제가 폭발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정리를 하자면 지방선거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이후에는 뭐 쪼개지든 갈라지든 합치든 계속 가든 뭐 결정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연대라고 하는 수준이 뭐 이렇게 전격적이고 통 큰 연대라기보다는 상당히 정치 공학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그 양당의 그 정치적 지지 기반이 다르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지역적으로 갈려져 있는 데다가 후보 또한 다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후보 단일화 정도 특정 지역, 예를 들면 호남 지역에서는 바른정당은 어차피 후보가 거의 없다고 보니까 이쪽에서 양보하고 뭐 이런 모양새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선거 연대라는 게 정책적으로도 바로 합의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각각의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후보 단일화 정도,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연대를 하더라도 거꾸로 생각하면은 연대를 안 할 경우에 예컨대 쪼잔다고 봅시다. 국민의당이. 그러면은 바른정당이야 이쪽에 기댈 수밖에 없고 국민의당에. 근데 국민의당은 깨진다고 봤을 때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 봉합하고 지방선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컨대 호남을 아무리 23명의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깨진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그 반문재인 기치를 내걸고 정당을 창당해갖고 나온 사람들인데 다시 거기에 들어갑니까? 또 민주당이 순수하게 그 받아줍니까? 정치적 미아로 남을 수밖에 없는 절실함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빈판하고 반발을 하지만 어정쩡한 동거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정치 수도 공학적이긴 없는 하지만 상황인 거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더 나중에 좀 더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그 이경재 의원께서 왜 이렇게 국민의당의 상황이 됐나라고 원인 진단을 해주셨는데, 이용호 국회의원께도 그 원인 진단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한번 인터뷰를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현실과 또 이론의 차이라고 그럴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내재적 모순 구조. 그러니까 지역은 호남이고 또 호남은 개혁적인 정당을 원하는데 실제로 우리 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지향점은 중도개혁적인 이런 상태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집권하고 나서 호남의 여론은 무조건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라. 개혁을 위해서는 묻지마로 도와달라. 이게 지역 호남의 여론인 것 같은데 저희 당의 현재 위치는 야당이고 또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견제하는 것을 호남이 용납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은 떨어진 상태에서 호남 의원들은 상당히 불안해하는 상태고. 예. 조금 전에 이경재 의원께서 그 분석해 주던 원인,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 부재 외에 좀 그 국민의당 이용우 의원은 또 다시 좀 제시한 게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기본적인 그 모순 구조가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진단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고, 더구나 이게 선거를 앞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증폭됐다. 이렇게 이제 원인을 진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국민의당 내부를 이를테면 호남과 비호남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 안철수 대표가 처음 당을 만들 때 그 포지션이 양비론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양당 체제를 비판하면서 당을 만들죠. 예. 그러면서 중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상황은 여야의 이념적 대립구도, 극단적 어떤 양당 체제를 보면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혐오, 불신이 아주 높을 때, 그래서 제3의 지대에 제3의 정당의 출현이 필요하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국정농단 탄핵 촛불을 만나면서 국민들은 이제 뭔가 우리 사회에 대한 변화, 선택 지점에서 정치적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전히 중도라고 하는 것에서 머무르고 있으면서 사실은 우측으로 우클릭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국민들은 그게 자든 우든 현재 시대적 과제에 대한 비전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호남과 비호남으로 나누고 자기 정치적 기반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면 국민의당은 나아갈 어떤 방향이 없는 거예요. 즉, 현재 촛불을 만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비록 야당이긴 하지만 개혁의 어떤 비전이나 자기 행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국민들을 위해서 이 길을 가겠다고는 비전이 없이 호남 대 비호남 또는 안철수계와 그 반한계 이렇게 구도를 당내에서 자꾸 토론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예. 저는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여지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이 현실적으로는 다수 의원이 이제 호남에 그 근거지를 두고 있고, 그런 호남 의원들이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그런 게 보이는 시각이 이제 믿는 것 같은 건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니냐 싶은데요. 양비론이나 예. 안철수계 비안철수계 나눌 게 아니라 국민의당 지금 토론해야 될 것은 현재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국민의당이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놓고 예. 나머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예.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설득 가능한 메시지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좋은데, 조금 전에 그 인터뷰 내용 들어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서의 지금 지지도가 매우 높고, 그러다 보니까 야당인 국민의당이 어디 운신할 폭이 상당히 좁다, 어찌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뭐랄까 답답함, 그렇죠, 그걸 호소하고 있는 듯한 내용도 좀 있습니다. 네, 그 가장 딜레마가 그 점이죠. 어떤 그 반문재인 정서, 또 당의 어떤 색깔을 좀 나타나려고 하면은 반개혁적 의미로 비칠 수가 있는 대목이 있고, 또 무조건 동의하고 이렇게 뭐 침묵하자니 또 뭐 여당이 이중대 이런 그 비판이 있고, 그래서 어정쩡한 그 관계 속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럴수록 원칙으로 가야 되고 정강 정책을 내세운 그 행동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강 정책을 보면은 모든 시민이, 국민이 정치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결정하는, 의사결정하는 이른바 생활 밀착형 예. 그 정치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합리적 진보, 뭐 개혁적 보수라는 말도 돼 있고 양날개로 사회 통합을 이뤄낸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정책상의 어떤 그 슬로건을 행동에 옮겼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싸움만 했지. 그리고 나와 어떤 대척점 있는 사람들 내치는 어떤 그런 행태만 보여왔지 전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단 예. 말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대안은 그런 정강정책이 나와 있는 거, 국민에 약속한 거, 예. 인재영입, 혁신, 개혁 이런 걸 실제로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적어도 그 뭐 세 달 뒤에 또 지방선거 때 평가할 어떤 그런 목표를 두고 한다고 한다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또 다당제의 어떤 그 효과도 일정 부분 또 보고 있단 말이죠. 예. 특히 호남 같은 경우,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일당 녹주 어떤 폐에서 벗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정치 서비스를 할지 도민이익 또 전라북도 발전 측면에서는 기여가 크다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 예. 그래서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내부 봉합 갈등도 21일 날 뭐 끝장 토론이라고 하는데 아마 예. 당의 진로를 놓고 아마 벌일 거예요. 그래서 예. 그걸 계기로 그동안의 어떤 봉합이 좀 정리가 되고 당의 노선이랄지 방향도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또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새로 정립할 거 있으면 정립하고 이런 전향적인 어떤 그 계기로 삼지 않으면 미래가 또 없을 것이고 예. 그런 어떤 의향이 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또 괜찮은 어떤 당이 되지 않겠는가. 예. 아마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낙관적으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정치개혁의 주도권을 국민의당이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호남에 갇힌 듯한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거든요. 즉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뭘 꿈꾸는 거니 전국정당을 꿈꾼단 말입니다. 예. 근데 호남을 버리고 전국정당으로 간다? 이건 또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 기초 기반을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이야기대로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게 지역정당이 갇히는 이런 정치 제도를 바꾸자라고 하는 기치를 걸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제라든지 이러면 예. 전국에 각각의 고르게 이렇게 당선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그 중대선거제 이런 거 도입을 위해서 지금 여당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리고 지역 기반으로 있는 보수 정당이 그러고 있을 때 시스템적이고 제도적인 개혁을 위해서 주도권을 갖고 가면 예. 국민의당이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정치 역학적으로 통합해가지고 전국 정당을 하겠다 또는 선거 역학적인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비전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호남도 잃고 정체성도 잃어버리는 이런 구조로 탈출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당내 갈등이 분출되게 된 여러 가지 계기 중에 하나가 이 바른정당과의 연대 또는 통합이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그 두 의원의 생각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은 바른 예우를 갖춰서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국민의당이 바른정당을 흡수 통합하는 거다, 흡수하는 거다. 그렇지만 표현을 예의를 갖춰서 당대당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당 통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개별적으로 우리 당이 의원을 확정하는 이렇게 한다면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유승민 대표는 뭐 탄핵에 찬성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고 사드를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이제 뭐 통합 논의가 오는 과정에서 뭐 햇볕 정책을 버려라, 뭐 호남을 지역주의를 버려라 이런 이제 좀 모욕적인 그런 말을 한 상태에서 호남 본진들이 거기 바른정당과 통합에 찬성할 리가 없고요. 예, 두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좀 약간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좀 외연 확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또 한쪽은 근본적으로 다른 정치 집단끼리 합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데 어느 쪽에 편을 들어주고 싶으십니까? 안철수 대표가 호남을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좀 있고 또 통합 연대 이쪽에 이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사실상 유승민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는 연대 정도 정책연대랄지 선거연대는 지금 거의 합의가 된 상태란 말이죠. 통합은 호남 의원들이 워낙 반대이기 때문에 주춤한 상태고 그 배경을 보면은 국민의당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국민정책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1월 1일 날이죠. 국민의당 생존 전략 보고서라는 걸 내요.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호남에 같이 있으면 안 된다. 한계가 있다. 호남을 뛰어넘어서 어떤 정책적, 이념적 차별을 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아마 안 대표가 충실히 받아들고 아마 그 행동에 지금 옮기는 것 과정에서 이런 불협화음이 지금 난 걸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그걸 보면은, 중요한 정책 의제가 있을 때마다 분명한 그런 입장을 나타내고 또 건설적인 또 비판할 것은 비판을 하고 찬성할 것은 찬성하고 이런 입장을 뚜렷하게 보여야 된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래야 당의 존재감이 드러나고 지지율도 오를 것이다.
그래서 호남 이제는 더 이상 지역에 기반한 호남에 기반하는 그런 호소하고 지역에 기반한 그런 정책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예. 문제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그냥 저항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내역인적 맞죠. 또 예. 전국정당 지향을 해야 되고 또 정치적 공간을 넓혀야 하는 건 맞는데 거기서 이제 저항을 어떻게 꾸려나가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리더십의 문제고 안철수 대표가 겸손한 자세, 소통하는 어떤 정신, 포용의 자세로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없이 나가니까는 예. 엄청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정치 이벤트가 두 개가 큰 이벤트가 있던데 이때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낮은 자세로 또 내 걸 양보하는 어떤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나갈 거라고 저는 이제 보는 입장인데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봉합, 일시적인 동거로 끌고 가는 게 아닌가 가야 되지 않겠냐. 예, 알겠습니다. 바른정당과의 최소한의 그 연대에 대해서는 김남기 위원장께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아니, 선거 시기에 짧은 기간 안에는 뭐 정치라는 게 또 그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럴 수는 있는데 문제는 당대당 예. 그들만의 어떤 연대가 아니라 이 공감을 확대하는 그러니까 실제 국민들과 공감을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비전, 전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와 국회의원들 그냥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생존 전략으로 이야기하는 건 메시지가 좀 다르다고 보는 거고요. 좀 보완하면 선거의 일시적인 연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현실 정치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국민의당에 대해서 그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전라북도라는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상당히 좀 그 관심을 좀 기울이게 되는 것은 그동안 이제 일당 독주 상태에서 이제 경쟁자가 생기면서 조금 그 정치가 좀 그래도 그 일부에서 조금 박수를 받는 측면이 좀 있어서요. 이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혹시 국민의당이 저렇게 지리멸렬하게 되면 다시 좀 후퇴하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이라든가 하는 그런 시선들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 좀 관심을 좀 더 들여다봤는데 그 대목만 한 번 좀 더 말씀을 듣고 좀 얘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예. 국민의당이 전라북도 지역에서 10개 의석 중 7개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의 뭐 여당이나 마찬가지고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북발전을 견인하고 또 의견이랄지 또는 그 민원이랄지 다 해결하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뭐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하고 지금 도토리 기재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뭐 시군 의원, 도의원들, 뭐 단체장 예비 후보들 죽을 맛이죠. 그리고 예컨대 지역위원장, 현역 국회의원이죠. 총선 끝나고 간담회 한다고 그러니까 뭐 문전성시를 이루고 뭐 여성단체니 무슨 단체니 다 와서 뭐 이렇게 얼굴 나타내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뭐 그런 행사를 열었는데 절반도 자리가 안 차는 그런 정도 아닙니까? 예. 이런 상태로 어떻게 지방선거를 치르겠느냐. 지방선거 이제 끝난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에서 놓고 본다고 예. 하면. 그런 어떤 쇄신이랄지 개혁이랄지 그런 조치가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어렵고 또 국민의당을 놓고 하는 그런 정치 지망생들도 현재 줄어들 것이고 그런 측면을 크게 보고 당이 타개해 나가야 된다. 예. 큰 주무이면서 숙제. 예. 저는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의 진로를 놓고 끝장 토론은 21일 날 이게 가장 중요하고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21일 날 끝장 토론 한다니까요. 한번 지켜보지요. 또 그리고 이 한국 정치가 워낙 지지율이 뭐 다이내믹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는 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